복잡한 도시가 품은 자연. 여러분에게 공원은 무엇인가요? 뭐 차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내가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니까요. 다른 때보다는 뭐 규모가 작을 수는 있는데 사실 앉을 곳도 많고 볼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시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걸어서 한 20분 내로. 누군가에게는 작은 숲. 또 누군가에겐 삭막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는 여백의 공간. 잊지 않고 만끽하는 계절이자 함께하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자연을 공유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각 개인에게 가까이 만들어주는 개인을 배려한 그런 공간처럼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저는 어떤 정원 도시의 의미라고 봐요. 내 집 앞 정원 같은 공원. 지금 도시는 공원의 미래를 바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산행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요즘 서울의 자연에 푹 빠져 있는 카미와 아나이스. So I heard about there's a park. Yeah. Also like at the bottom. Okay. So how about this? How do you think? Let's try to. Yeah? That sounds Okay. nice. Okay. Let's go. How was your day so far? It was nice. I'm really excited to explore more. 오늘 갈 곳은 서울 둘레길의 아차산 코스. Yeah. Oh, it's green. Okay, we were just waiting for the green light. yeah, the green light to then turn I think on the right. Yeah, we're trying to find our way now, so we're looking Right. at the signs. You see like this? The Seoul 둘레길? 도보를 목적으로 길이 나 있는 둘레길 코스는 프랑스에선 보지 못한 독특한 풍경. 도시 안에서 산을 만날 수 있고 Okay.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점이라는데요. Very diverse too. They have. I've been to many other parks like 서울 호수공원, 하늘공원, and yeah, so there's always like parks. Yeah. Like next to the mountain. Yeah, Like yeah. nature is everywhere, mountains are everywhere in the city. The best of both worlds by coming in Korea because you have the mountains if you want to do more like exercise, and you can also have a nice walk in the park which is like connected, so it's much better. Yeah. 도시 구석구석, 산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공원은 한국만의 색다른 매력입니다. Wow! Oh, look at that! I mean, look at that. It's just so beautiful. 올해 봄, 노후된 생태공원을 새롭게 단장한 곳. 바람에 흔들리는 꽃의 향연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시간인데요. 아기자기한 식물을 보는 재미. 산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Oh, nice. Oh, I love flowers. So pretty. 무슨 것이에요? 확인하자. 네. 뚜뚜뚜. 이렇게 찍으면 되게 아니 네. 크라키아. 크라키아. 오 좋아요. 그죠? 와 톡톡해. 스마트폰 진짜. Seoul is such a big city with so many people. Maybe there could be more parks. Even though it's already accessible, there can be more. The city is very different depending on where you live. Yes. Personally, I love living more like Mapogu because there are many parks and many mountains. Gangnam is a lot of high buildings and big streets, and you see much less green areas. 예상치 못한 야외 공연까지 덤으로 즐기게 된 두 사람. 도심이 품은 녹지는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위안입니다.
It's so nice. I mean, encore.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짧고 다양한 구간으로 바뀌게 될 서울 둘레길. En plus avec la musique ensemble. Wow. 도시의 공원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개념을 서양에서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짧은 거고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외국의 도시들보다 녹지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한동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군데군데 근린 공원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원래 도시에는 공원이 꼭 없었어도 됐었어요. 근데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시의 삶과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공원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정신병원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도시공원 설계자 옴스테드의 공원론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넓은 공유지가 대중에게 주어진 건 인구 폭증 때문. 처음에 공원을 19세기에 만들자고 주장했던 분들은 의사들이었어요. 보건의 측면에서. 인구 밀집이 결국에는 전염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원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주면 밀도가 낮아져요. 채광이 되고 이제 통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만든 인천 자유공원.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던 탑골 공원은 한국인을 위한 첫 도시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시가지가 확장된 만큼 뒷전으로 밀려난 산림과 녹지. 1970년대 전국적으로 추진된 적극적인 녹화 사업 결과 세계가 놀라는 산림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 한 명의 공원 면적은 17.9제곱미터. 즉 5평이 좀 넘는 셈입니다. 해외 학회나 행사에 나가보면 칭찬을 많이 받아요. 너희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산림 녹화에 성공했냐. 반세기 만에 그 나라 전체를 녹화시켰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을 해낸 사람들이 우리죠. 지금 서울에 이제 더 이상 큰 공원을 만들 땅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서울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날 어떤 전망도 아니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의 어떤 정원 도시가 드릴 수 있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근린 공원을 포함해 총 3,000여 곳에 달하는 서울의 공원.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도시공원은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총 6.3km의 긴 산책길이 이어진 선형공원. 경의선 숲길입니다. 여기 2015년에 완공됐을 때는 진짜 많이 학생들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디테일들이 아직 철길 같은 게 디테일들이 되게 잘 남아 있네. 일제강점기 철길의 흔적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도시 경관도 좋은데 사람들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요. 자연의 생기와 도시의 활기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예진아. 오, 여기 어쩐 일이야? 저 여기 놀러 왔어요. 아, 그래? 네. 여기 좀 다른 공원이 다르지? 네네네. 일단은 걸으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거 하고 주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실 놀거리가 많은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볼거리도 많고.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 네.
그 주변이 확 살아났어요. 도시가 바뀐 그런 어떤 좋은 사례로 요 공원은 해외에서도 많이 또 참조를 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홍대 거리에서 이어진 긴 산책로 양옆으로 상권이 형성되며 MZ세대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여느 공원과 달리 입구나 출구가 따로 없고 안과 밖을 구분짓지도 않았는데요. 울타리가 없다는 특징이 철도로 단절됐던 동네를 연결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제일 다른 점이 이쪽에 보면 쭉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소음의 문제 때문에 여기는 좀 널찍하게 공간을 두고 조금 자연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 아파트들의 어떤 좀 조용한 정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북적이는 상권을 벗어나면 오롯이 산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서울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고밀도기 때문에 입체화가 돼 있어요. 경의선 숲길이 원래는 지상의 철길이었어요. 이게 지하화가 됐죠. 그리고 위가 공원이 됐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땅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에 고밀도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별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산이 너무 많다. 너무 밀도가 높다. 너무 복작복작하다. 외국에는 널찍하게 이렇게 저밀도에서 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어떤 정원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쉽게 가 닿을 수 있는 정원 도시. 접근성만큼 중요한 정원 도시의 또 다른 조건은 생태입니다. 흔히 접하는 도심의 공원과는 전혀 다른 풍경. 먹이를 찾고 있는 중대백로와 이곳 터줏대감 직박구리. 까치밥을 차지한 이들은 딱따구리들입니다. 물가에 찾아온 한 무리는 목이 말랐던 수박새인데요. 와, 한 10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컸네, 나무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깔끔한 걸 좋아하시지만 사실 자연 생태계는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약간 지저분하게 서로 얽히고 같이 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잘 그래도 보존돼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얼핏 보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냐고 할 법도 한데요. 생태공원은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집니다. 새들이 열매 먹고 배설하고 가셨네. 이것들이 전부 귀엽다. 예. 자기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큼 소화시키고 지금 여기다가 배설을 하고 가셨네요. 보면 씨앗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새의 내장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산에 의해서 껍질이 약간 이제 벗겨진 상태거든요. 요래야 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너무 멀리 안 가셨네. 이 식물 입장에서는 드시고 내 옆에다 싸지 마시고 좀 저 멀리 가서 싸주셔야 자식하고 좀 거리가 멀어질 텐데 너무 많이 드셨나 급하셨나 좀 싸고 식물의 가시면. 의도하고는 다르게 됐네요. 그렇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태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현대인이 있을 수 없는 시대에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로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너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그런 자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자연이 되돌아와 있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조사해 보면 그 안에 사는 미생물들, 그 안에 사는 작은 곤충들 이런 것들이 저 설악산 숲속 못지않게 풍성하게 존재하는 그런 공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정말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도 그들이 담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후세 아이들이 누릴 생태 환경을 확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쁘래? 이거 배꼽 인사도 하고. 안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나무도 많이 컸고. 네, 나무가 많이 컸어요. 제일 저 변화는 되게 촘촘해졌다는 느낌. 예. 쑥 올라갔고 채워졌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은 거죠? 그럼요. 도심 속에 위치했지만 나무가 커지고 수종이 다양해지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던 새들이 되돌아온 겁니다. 저는 94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의 30년 된 거죠. 네.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서울에 집밥구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네. 제주도에 가서 집밥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왜 얘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울에 저희 집 주변에 제주도에서 듣던 집밥구리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이 이만큼 이동을 북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공원 왔을 때는 집밥구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개체수나 관찰되는 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먹이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벚나무 같은 거 많이 심으니까 얘가 이제 그 과육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복원된 공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자연 학습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가면은 도토리 있어도 도토리도 찾아봐. 오전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중에는 저희가 해설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지금 37명 정도 이제 해설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마침 저 선생님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생태 해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2001년부터 자원봉사 시작했고요. 20년이 넘으셨네요.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여기 선배님이시고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별 차이 없네. 19년째 네, 됐습니다. 거의 20년. 네. 그 정도 되면
달인이시겠네요. 오자마자 이제 식물은 기본으로 배우면서 익히고 네. 거기에 이제 하나씩 얹혀지는 거죠. 새, 그 식물에 연관되는 곤충, 네. 그다음에 곤충 잡아먹거나 뭐 이런 또 새 이런 거가 이렇게 차례차례 네.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제가 식물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요. 항상 쪼들려요. 잠자리도 아직 있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애가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전에는 막 조그만 벌레만 봐도 엄마야 하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벌레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들여다본다고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벌레고 뭐고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학습장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여기 길동지 기르다가 왔을 때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좋았고요. 20년 넘게 봐온 생태공원이지만 매일이 변화무쌍한 사계절 자연학습장입니다. 여기 최근에 번식했던 새 집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올해 이제 지금은 번식했던 없으니까 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새끼들을 키웠던 엄마. 뱁새로도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이게 얘가 처음 집인가 봐요. 이게 바람이 불거니까 점점점 오늘 벌어져가지고 선생님 여름에 비가 많아서 맞아. 그러면서 이게 벌어져서 제가 요 밑에 묶어줬어요. 안 그랬으면 이 둥지가 한쪽이 뚝 떨어질 건데 저기 아마 있으면 손을 안 댔을 텐데 요 정도는 도와줘도 되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 코디 선생님이 저렇게 처치를 해준 바람에 무사히 다 이소를 해서 나가니까 몇 마리가? 4마리 있었어요. 4마리? 네. 그래도 다 나갔어요. 때론 이렇게 작은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생태계의 생산자인 식물을 성장시키는 필수 조건, 물. 한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와 맞닿은 강서 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습지 생태계를 복원해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을 제공하는 이곳은 서울의 생태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강은 생태공원, 생태공간, 생태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제일 요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물탱크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태 연구자에게 이 공원은 더없이 중요한 공간. 생태공원은 동식물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유형의 모든 공원들이 공간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윤택성을 크게 해주는,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라는 새싹들에게는 그걸 통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그걸 통한 창의적인 생각의 확장, 소음을 흡수해주는 이 완충 공간, 또 습도를 조절해주는 잎의 기공이 갖는 그 증산 기능, 앞으로도 그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많은 가치가 새롭게 확장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론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생 자연과 인간 생태계를 연구해온 최재천 교수. 이제 도시공원은 새로운 단계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적으로는 제법 녹지 공간을 확보한 도시가 됐는데 근린공원 형태로 너무 쪼개져 있고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광화문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공원, 또 숲길, 거기다가 옆에는 또 용산공원, 남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와 그렇게 되면 뭐 서울은 그야말로 환상의 정원 도시가 되지 않을까.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시도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여름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 이곳 설계자인 김영민 교수는 광화문 광장이 공공의 장소라는 엄숙함은 약간 내려놓고 시민들이 자기 집 정원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이 되길 바랐다고 합니다. 광장을 세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완전히 비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숲으로 채우려고 했거든요. 숲과 정원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녹음이 있고 그리고 저기는 늘 머물 수 있는 조금 뭐 머물다 가도 되고 이런 데니까 이 활동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숲을 느끼게끔 조성된 공원 녹지. 3355 모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시민의 숲이 되었습니다. 이런 숲이 끊이지 않고 도심에서도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서울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 큰 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큰 산들은 지금 저 뒤에 보시는 저 북악에서 경복궁으로 쭉 이어져서 북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녹지축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처음에 끊겼던 게 여기 광화문 광장이었죠. 그 도로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큰 녹지축이 옆으로 생겼어요.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그 뭐 서울역을 지나서 한강까지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그 녹색의 축을 만드는 개념이죠. 그늘이 없는 곳은 나무숲으로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단절된 공원, 녹지대, 산책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초록길 프로젝트. 작년 5월 조성된 1.55km 구간의 세종대로 사람숲길. 차도 폭은 줄어들고 보행로는 넓어지며 시민의 공간 또한 확대됐습니다. 가을 초입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공원 같은 데 가는 거 어때? 엄마는 여기 월드컵 공원이 좋은 것 같아. 하늘공원. 여기 우리 많이 갔잖아. 자균이랑 많이 갔잖아. 좋아? 이게 지금쯤 가면 엄청 좋아. 한강공원 우리 지난번에 오리배 타러 갔지. 거기가 한강공원이야. 하늘공원이 있네? 하늘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낙산공원도 이게 아까 낙산공원이 유민아 이거야. 아까 여기 책에 나왔던 엄마가 아까 이야기. 웬만한 서울공원은 다 가봤을 정도로 공원은 아이들을 키우며 빼놓을 수 없는 여가 장소인데요. 낙산이란 이름이 유민이 올림픽공원도 진짜 많이 갔어. 우리 예전에 여기 근처에 살아서 4인용 자전거 탔잖아. 기억 안 나? 그때 4인용 자전거 탈 때 나까지 탔어. 창민이는 없었어. 창민이는 없었어. 다음에 그러면 창민이도 올림픽 공원 가서 누나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탈까? 응. 그래 알았어. 그다음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공원 좀 많이 가려고 이제 책이랑 인터넷 보면서 어디 갈지 짜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월드컵 공원 갔어요. 내가 올림픽인가? 올림픽 공원도 갔고 월드컵 공원도 갔어. 올림픽 공원도 갔고 월드컵 공원도 갔어요. 근데 이름이 헷갈려요. 얘들아 천천히 가.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공원. 집에서 5분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건 바쁜 일상에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환경인데요. 페달을 안 멈추고 계속 밟으면 자전거 앞으로 가겠지? 할 수 있지? 대답해봐, 힘차게. 네 해야지. 네. 과거에 비해 넓어진 전체 공원 면적. 하지만
걸어서 접근하기 쉽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 그만하고 싶어. 이리 와봐 이창민. 우리 다음에 그럼 잘 해보자 알겠지? 그래. 공원에 오면 그 사계절을 정말 그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냥 본인이 몸으로 막 익히는 것 같고. 저희 아들과 이제 같이 두발 자전거를 연습했던 부분들,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추억을 나눈 공간이라는 이제 좋은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진 곳이 공원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굳이 외곽으로 떠나지 않아도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공간. 주거지 인근에 보통 공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준비 없이 가깝게 편하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정원 속 도시를 표방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중심가 뉴턴 지구에 들어서면 104.5m 높이 각 층 발코니마다 정원이 있는 건물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녹색 벽, 녹색 지붕과 옥상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 입체 정원. 적은 면적에서 많은 식물을 보기 위한 선택인데요. 기후 환경 기여도에 따라 50%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잔디가 어우러진 야경 명소. 저수지 겸 루프탑 공원인 마리나 베라지는 24시간 개방되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So I'm in Singapore since 2013 and I stayed in West Side also for almost 7 years, then we shifted to East Side. So I have experience of both the sides of Singapore and I feel it's very well planned country. I have been here for last 15 years, but they have maintained the greenery here. Even they do so much of development, but at the same time they make sure within that development they also create green spaces. So we don't feel much concrete around us. So even if you visit any like Orchard Road or whether you go to the major commercial area, they still make sure that it is surrounded by the greenery. So that is one good thing about Singapore. 싱가포르의 공원 정책은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주거와 공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공원.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 게임에 한창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뛰어노는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개인 정원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야외 생일 파티까지 열렸습니다. 바비큐 파티도 겸할 모양이네요. Are there a lot of places in Singapore where they have a park right in front of houses? Yeah, actually in Singapore, this is kind of the main concept of living here, where in front of your house is mostly just greenery. It is very convenient to just come down to your house, barbecue party like this. And at the same time, I mean, cycling, jogging, government has building a lot of cycling tracks, parks like that, which is very convenient for Singaporeans to exercise.
공원에서의 모임이나 파티는 이 아파트 주민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 공유지인 공원이 개인 사유지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는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 공원과 녹지를 도보나 자전거 길로 연결하는 파크 커넥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I can cycle all the way to the city, cycling tracks and all. I can even run from here all the way to the cities because we are the connectivity is very efficient in Singapore. 지역의 특성에 따라 6개의 루프로 통합된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공원의 연결 통로 또한 생태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Concept of Park Connector was mooted way back in the late 80s, right? So at that time, the idea back then was to create long linear parks that actually, by optimizing the land on our drainage reserves that abut our canals. But instead, what we did was we planted up these corridors with bird-attracting trees and shrubs to attract birds, which move along this corridor and move from the leisure areas to other parts of the city. 싱가포르 북동쪽에 위치한 펑골 공원.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공원을 매일 찾다시피 한다는 한 시민. 집 근처 공원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다양한 새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싱가포르의 공원을 다니며 생태 사진을 찍는 제이 씨입니다. Here we have the migratory common kingfisher. 오늘의 첫 탐조. 다양한 수종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수많은 새들의 훌륭한 서식처가 됩니다. But in general, Singapore is also has a lot of parks and vegetation. There are some reserves that make really good spots for birds, especially during migratory season. I can't say for sure, but in my experience, I've definitely seen or heard of previously locally extinct species sort of coming back, being rewilded. So, of course, the famous examples in Singapore would be the otters. And in terms of birds, there's also the Oriental pine hornbill, which is now really common, but was once, really, really hard to find. 오늘은 특별히 찍고 싶은 새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어느 공원이든 갈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파크 커넥터. 파크 커넥터를 따라 금세 다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각각의 루프마다 특색 있는 지역으로 묶여 있어 서로 다른 경관과 생태를 볼 수 있는 것도 공원을 탐방하는 재미인데요. There is something here. What is it? I don't know. Oh, I don't know what this is. New species. 앞선 공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종류. I'm not sure what it is.
뭐지? 무슨 색깔? A wobbler. 워블러라는 새래요. Oh. Is it your first time seeing it? Yeah. Oh wow. 제이 씨에겐 새로운 수확. That's it for today. I wasn't able to find a tiger stripe, but we saw so many species today, so I call that a win. 보행 통로가 곧 녹지 공간이 되는 선순환 구조. 파크 커넥터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We are at about more than 375 kilometers of park connectors. As part of efforts to transform Singapore into a city in nature, our target is to develop 500 kilometers of park connector by 2030. So currently we are still on track to achieve that target, and when that is completed or established, we expect Singaporeans, all households within Singapore, to be within a 10-minute walk from a park, thereby enhancing accessibility of Singaporeans to our green spaces. 국토 면적의 한계로 녹지 확보가 쉽지 않았던 싱가포르. 정원도시 정책이 이룬 기적은 도시에서 자연을 누리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원도시를 향한 국내의 프로젝트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서울 광장 8배 규모. 이게 우리 국회대로. 네. 복합형 선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2단계. 공사에 오시면 지하철 및 상부공원하거든요. 네네네. 상부공원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당구도 있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4차로가 기존 허용되는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공원이 됩니다. 상부에. 이 구간은 땅속으로 해가지고 8개 차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도로가 남습니다. 네네네. 양쪽을 그 남는 부분을 갖다 공원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네네. 가운데 부분이 공원이고 예. 뒤에 구간은 양쪽 사이드 부분이 공원이 됩니다. 과거 경인고속도로의 일부로 개통됐던 국회대로. 지역 단절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하차도가 신설되는 구간은 상부 공원으로 조성되어 숲길과 정원, 수경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인데요. 자동차가 점유했던 지상을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단절된 녹지를 잇는 서울 최장의 생태축이 동쪽으로는 여의도, 서쪽으로는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부는 이렇게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강변북로 뭐 또는 여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대로가 의미가 있는 거는 서남권에 공원이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가장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대로에서부터 이렇게 인천까지 가면서 그것도 그 옆에 이제 서서울 공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고 그다음에 산책을 해서 서서울 공원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도로가 공원이 되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국회대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서서울 호수공원은 서울 수돗물을 공급하던 옛 신월 정수장 자리. 물과 재생을 테마로 조성된 서남권의 대표적인 친환경 공원입니다. 공중에 산책로가 있어 공간을 2배로 쓸 수 있고, 특히 가동이 중단된 옛 정수장의 침전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해외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원은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인데요. 비행기 소음에 반응하는 분수쇼,
지역의 단점을 재치 있게 극복한 설계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여기 공원 좋아요? 네. 왜 좋아요? 문수 나와서. 다른 때보다는 뭐 규모가 작을 수는 있는데 사실 앉을 곳도 많고 볼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비행기다 하고 이게 또 가까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밀집 지역에서 뭐 아파트 큰 대단지가 아닌 곳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뭐 도로밖에 없거든요,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곳도 마땅치 않고. 부족하죠. 일부러 차 타고 와야 되니까. 신월동에 좀 이런 근처에는 없어요? 여기도 신월동인데 이런 호수공원 같이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삶에 왜 공원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은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의 혜택. 확대하고 또 사이를 이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서울은 이렇게 어디든 웬만하면 나무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치 우리 집 정원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정원을 우리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공원. 도시 전체가 초록길로 연결되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도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은 또 다른 상상을 만들어냅니다.